다음에는 좋은 교사 운동의 현승호 공동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나는 애도한다. 나는 교실 옆 창고에서 홀로 겪었을 선생님의 외로움과 고통, 슬픔을 애도한다. 나는 이 일로 고통받고 슬프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고통을 애도한다. 나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구분하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아닌 다수의 불신을 애도한다. 나는 학부모가 협력이 아닌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을 애도한다. 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교육의 의미와 건강함을 잃은 대한민국을 애도한다. 나는 이 슬픔이 다른 변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애도한다. 오늘도 교실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저희 좋은 교사 운동에서 실시한 애도 서클에서 함께 나눈 애도문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교사들 안에서만 들끓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애도 물결로 이어져서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권 강화 의지를 밝히는 브리핑을 진행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고영종 국장님께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와 당정협의안과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부의 지난 브리핑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대립되는 듯한 인상을 남겨서 불필요한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 학생의 인권 역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입니다.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여서 교권이 침해되면 다른 학생 20명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이때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강제 분리하면 이는 다른 20여 명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폭언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 침해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원리입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이제까지 유독 학교 교실에서만 지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지켜지는 데에는 학생 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 혹은 훈육과 훈계 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간 본연의 수치심을 정서학대라고 말하는 이 개념의 오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의 당정협의안을 보면 8월 말까지 학생 생활지도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범위를 설정하게 될 이 중요한 고시안이 불필요한 학생 인권 논란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번에 고시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그래서 반드시 생활지도 전문가인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참여시키셔서 고시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브리핑 이후에 고시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이 진행 중이기에 그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전국 초중고 오늘 아침까지 약 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설명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바람은 결국 그저 아이들과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수업하고 싶으신 것 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더 이상 학생 인권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마시고 무엇보다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참여와 검토를 반드시 담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권 침해 사안을 마치 학교 폭력 사안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브리핑에서 교사의 96%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설문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약 50%가 넘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은 부작용이 많아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교권 침해를 받지 않을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지, 내가 교권 침해를 실컷 당한 후에 그 스스로 교권 침해 받은 내용을 다시 떠올려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원하시는 교사 많지 않습니다. 또 이 기재를 인해서 다시 생활기록부 취소소송과 고발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에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엄청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계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 여전히 새로운 예산과 인력의 과감한 투입 없이 손쉬운 방법,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또 택하십니까?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항 기록하는 일, 그건 역시 그 교사, 해당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상부점 제도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벌점 부과하고 기록하고 부모에게 문자 보내고 그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전화받고, 이 일 모두 교권 침해 당한 선생님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작동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교보위를 열고 학생 징계를 줘도, 예를 들어 교내 봉사 같은 경우에 교내 봉사를 그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키십니다. 심지어 등교 중지 처분이 나오면 그 해당 선생님께서 가정학습할 내용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보위를 열고도 그 뒷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더 많은 선생님들의 죽음을 막으려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십시오. 먼저 학교에 아동 정서행동 지원 전문가를 배치하시거나 별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명 금쪽이 학생들이 필요시에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교실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코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내는 상황이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이를 목격한 교사의 임무는 일어난 그 일을 정확하게 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교사와 교장은 무전기를 휴대합니다. 보고받은 교장은 현장에 도착하여서 가해 학생을 곧바로 교장실로 데려갑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같은 행동지원 전문가와 교감이 배석하고, 교장은 자신이 보고받은 일이 사실인지 가해 학생에게 확인하고, 학생은 교칙에 의거해서 수일간 정학에 처해지고 곧바로 학교 조치됩니다. 교장은 가해 학생 학부모를 소환합니다. 이 학부모와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 상담사, 행동지원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동석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상세히 알리고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 분석을 합니다. 학생이 가정에서도 유사한 폭력성이 있는지, 다른 문제 행동은 없는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도 방침을 하달하고 지도 방향을 전달합니다. 학부모와 또 학교 사이에 송사가 오갈 것을 대비해서 학교장은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사 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학부모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도움받고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금쪽이도 살고 다른 학생도 살고 교사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앞에 교육부에서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매뉴얼로 교사들이 대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분쟁에 선생님들이 휘말리게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일원화하시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원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만이 아닙니다. 민원이 없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관이나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는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진화시켜 왔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각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본사의 민원 대응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각 매장에 직접 전화 연결되는 일이 없이 본사 민원 대응 팀과 전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중심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가 민원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청도 다산 콜센터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만이 이런 민원 대응 창구와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모든 민원이 바로 업무 중인 담임교사에게 직접 들어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의 경우에도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까지 이것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수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민원 창구의 단일화와 이 민원 응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안전하게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에 녹아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악성 민원에 대한 담임들의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좋은 교사 운동에서 실시하는 애도와 추모 서클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울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신규 1, 2년 차 연속 1학년 담임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노 조절 장애 학생, 교실 앞에서부터 뒤까지 친구를 끌고 가며 때리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내 아이가 친구를 때렸냐고 말하는 학부모, 피해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관리자, 아침과 오후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고소하겠다는 학부모, 주말에 온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학부모 전화는 먼저 끊지 말라던 관리자, 저경력 교사 운운하던 동료 교사, 바보 같았던 25살의 나, 자꾸 생각이 나요. 분노, 슬픔, 울분, 무기력을 느끼며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일로 이미 병이 왔고 치료받고 극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교직 현장, 무시당하고 협박당하고 얻어맞고 있는 현재 학교 동료들, 친구들, 손발이 묶인 교사들, 벌써 10년차 교사가 되어 경력이 쌓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여기까지 왔지만 힘드네요. 힘들어요.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았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동료들의 울분, 수치, 무기력에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 애도서클을 신청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거의 집단적 PTSD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선생님들은 교권의 강화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보호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승호 대표님께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참여 및 검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해 주셨고요. 또한 정서행동 문제 아동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 또 학교별 민원 대응 창구 설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부가 또 국회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